미나리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국 순창에 있는 테마파크 단지 내에 농장형 식당 개업을 앞두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위치는 순창 발효 테마파크입니다. 현재 식사 공간이 단지 내에 없고 가족들이 공원을 다 방문을 하고 있지만 먹거리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공원을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 계산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 식당이나 그런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건물이 다 지어져 있고 공간이 다 조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서겠다는 사업주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입주하게 된 것은 별거 중인 남편의 권유로 시작이 되었고 지자체가 하는 일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고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면서도 또 제 한편으로는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오고 있습니다. 정법 공부를 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무식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일저지리는 토채질인 제가 돈을 잘 벌어서 관리도 잘하고 지역사회에 작은 역할을 잘 해내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영을 해야 할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었다, 그지? 우리가 뭔가를 자영업을 한다. 자영업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연예인을 해도 왜 하는지 모르고 무식하면서 내 재주를 부리니까 딴 따라라 소리를 들었다 하듯이 지금은 우리가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게 뭔 줄 알고 나와야 돼. 모르고 나오면 다시 공부하라고 싹 걷어붙는다. 그럼 자영업이 뭐냐? 식당을 하고 무슨 샵을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영업으로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자영업으로 나오는 사람은 소상공인도 아니고 자영업자예요. 이분들이 사회에 나오는 데는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사회에 나오는 명분이 뭐냐? 이건 단순해요.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사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경비를 들여서 사회 공부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만한 경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업장을 차려서 신용이 있든 뭐가 있든 그걸 가지고 이 업장을 차려가 공부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업장을 차릴 경비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영업자로 나와서 공부를 못 합니다. 한 단 위에 공부를 할 수 없고 그 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죠. 거기 틀려요. 질이. 그래서 조금 있게 만들어줘서 자영업을 차려서 나오게 공부하는 사람 밑에 그 사람 밑에 공부할 사람도 들어오는 게 종업원을 구하는 거예요. 내하고 뜻 맞는 사람 같이 하자고 그렇게 오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영업의 명분은 어떤 명분이라야만 되느냐? 사회를 배우러 나온다. 내가 저 사람을 맛있는 밥을 해주러 나온다가 아니에요. 그만한 재주가 있으니까 그만한 내가 성실함도 있고 음식도 잘 다룰 수 있는 재주가 있으니까 이 재주를 방편으로 해서 사회를 배우러 나온다. 만일에 지금 이 거제도죠. 거제도서 자영업을 하려 그러면 거제도를 배우러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제도에 사는 사람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간? 3년 동안. 학교예요,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은 거대한 학교고 지구촌 또한 거대한 더 큰 학교예요. 근데 이 지역은 작은 학교예요. 그럼 이 학교에 나와서 사회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돈을 벌려고 나온다든지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행편을 너를 그렇게 만들고 그걸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놈이 우리를 몰아서니까 그걸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와요. 돈을 벌려고 하죠.
하지만 내가 이 사회에 나오면서 기초 교육을 안 받고 나오면 그렇게 하다가 이건 망하고 무너집니다. 근데 인자는 기초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회를 접근하면서 사회를 모르고 나온다?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나올 때는 자영업으로 나오는 거고, 자영업으로 나올 때는 내가 왜 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내가 이 사회를 모르니까 사회를 배우게 하려고 자영업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를 배우는데 1년차 틀리고 2년차 틀리고 3년차 틀리죠. 사회를 배우는데 그러면 1년차에 내 목표를 가진다. 기초를 했다면 1년차 목표가 있고 2년차 목표가 있는데 세워놓고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세울 때만 딱 세워놓으면 이것이 내한테 주는 인연들이 정확하게 내가 1년차 공부하게끔 인연들이 와요. 이거 누가 보내주냐? 하느님이가 보내줘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대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얻을 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얻는 거는 얻을 게 아니고 저절로 줘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잘하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또 이 사회에 이제 정보 하나라도 내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면서 이것이 내한테 힘으로 이제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년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인연들을 감사히 여기고 손님을 굉장히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요는 원리를 알고 내가 고마움을 알 때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 해드리니까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냐? 이 사회에 대한 것에 대한 또 내가 무슨 금융에 대한 것을 이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대표님을 아는 사람이 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이게 조금 단위가 높은 거를 내한테 가르쳐 주죠. 그런 걸 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손님을 대하고 나니까 이 손님들이 그 수준이 높은 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또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 얼마나 수준이 높냐? 이 사회에 정보를 다 가져옵니다. 시청 직원도 오고 뭐 이러면서 막 여기만 오면 너무 좋은 거야. 왜? 내한테 감사하니까. 우리가 상대를 감사하면요, 상대가 뭐든지 다 해줍니다. 근데 상대한테 돈을 벌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다른 걸 감사를 안 하면 상대는 가면 그 다음에 내한테 줄 게 없는 거죠. 우린 지금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 남편한테 감사할 줄 알면 남편 내가 100일만 노력해도 남편이 바뀌어요. 1년, 2년, 3년을 감사하면 남편이 180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 부인한테 감사하면 부인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감사한 게 뭔지도 모르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럼 멀어지고 내한테 줄 수 있는 힘을 안 줘요. 그럼 내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손님이든 내 인연법으로 주는 남편이든 자식이든 항상 감사하면서 자연에도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지금 사회가 만들어 놨으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정신으로 가니까 뭐든지 다 도와줍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라. 응?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병이 걸리나? 불평불만병. 불평불만을 하는데 너를 도와준다? 자연에 절대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라. 얼마 동안 100일이라도 내가 불평불만 안 하는 수련을 하겠다. 이래. 100일 동안만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 불평할 때도 있어요. 얼른 잡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래. 네가 100일만 딱 그렇게 하고 나면
니한테 탁한 기운도 썰어줄 것이고 병도 낫게 해줄 것이고 힘든 것도 풀릴 것이고 아주 깝깝한 것도 없어질 것. 이거 전부 다 100일만 딱 하면 자연에서 다 해줍니다. 내 약속하지. 내가 업장을 차려서 안 된다라는 것은 네가 잘못 계산하고 잘못 접근해서 안 되는 것이지, 바르게 접근을 해가지고 네가 1년만 노력을 하면 네한테 필요한 인연들을 분명히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운용이 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쪽에 지역이 신도시고 새로운 이걸 했기 때문에 가게 요새는 안 되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뭐 가게가 텅텅 비어 있어도 그 대신 나는 싸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내 학교로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와도 여기에 바르게 행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될 거예요. 나는 절대 외롭게 두지 않는다. 그것이 인연법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기도하고 열심히 부탁을 하면 뭐를 해주냐 하면 이 금덩어리를 여기 안 줘요. 좋은 인연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인연한테 바르게 내가 대한다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도 또 데리고 오고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도 데리고 오고 다른 정보 가진 사람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너한테 한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인연법으로 주는데 인연을 바르게 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부를 줘도 너는 이 환경을 운용하지 못해서 힘들게 산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기초를 안 받고 사회에 접근을 하면 모든 걸 실패하면서 그걸 경험을 하고 새로이 공부해야 되는. 만일에 자영업을 차렸는데 이 돈 다 까먹었어요. 그럼 힘들어. 빚도 지고. 그러면 남 밑에 일하러 가야 돼요. 이제 자영업을 차릴 환경을 준 것도 뺏어버리고 남 밑에 일하러 가서 공부를 해야 돼. 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 밑에 내가 종무부도로 갔다면 그 주인을 따르면서 공부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조금 내한테 잘못해준다고 불평불만을 한다? 이제부터는 이 주인하고도 못 있게 하고 다른데 더 나쁜 데 가 공부시켜버려. 자연은 0.1mm도 틀리게 운영 안 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조금 질이 높은 공부를 시키는 거다. 인연을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지금 주는 겁니다. 인연들을 바르게 상대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정확하게 가면 어떻게 되냐? 종업은 또 불어나고 오는 손님도 많아지고 정보도 엄청난 것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나를 또 아끼는 사람도 오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들이 공무원도 어디 학교 교수님도 뭐 이런 국회의원도 뭐 이런 사람도 막 와가지고 나를 아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 사회를 그만큼 3년 동안 딱 공부하고 나면 이 사회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 뭐를 해야 되겠다는 이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때 명분을 넘어서 이념이 생긴다. 그 이념을 내를 아끼는 분들하고 같이 논하니까 그럼 한번 하세요. 제가 밀어드릴게. 제가 도와드릴게. 제가 이는 금융을 쓰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시가 도와주는 것도 가르쳐주면 다 만들어줘요. 이념을 가지고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그걸 보고 기업인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업인이 되려면 이념이 있어야 기업인이 되고 자영업자가 되려면 명분이 있어 나와야 자영업자가 돼요. 명분하고 이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기업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이제 내가는 사장님이다 대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뭔지를 시험 치니까 다 걸려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대표다 이렇게 하고 명함 내밀다가 대표라고 내밀었으니까 지금 면접 보는 거거든 사회가. 면접에 걸리니까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회가 지금 바르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도 0.1mm도 안 틀리게 바르게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상공인, 기업인이 된다는 건 이제 아주 새내기 기업인이 돼도 이 기업인이 되면은 이 사회를 위해서 사는, 이제부터 사회를 큰 거를 배우는 공부를 한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그 다음에 기업인으로 변해야 되고, 기업인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가로 변해야 되고. 여기 3단계입니다. 사업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존경받아요. 각 분야에 무엇이든지 성공은 존경받을 때 성공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기업은 커질 수가 있지만 존경받는 것은 그 다음 일을 해야지 존경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인은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직 기업인에서 멈추고 있다. 너무 오래 멈추고 있으면 이게 골마 터진다. 이렇게.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청문회 불리다니고, 이게 깜빵에 들락거리고, 깜빵에서 빨리 풀리 날라고 달라들고, 지금 이러고 있니. 아니, 깜빵에 좀 들어가시면 그냥 지근덕이 좀 이렇게 갖고, 요새 깜빵이 어디냐면요. 옛날에 왜 유배 갔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유배를 가가지고, 유배는 왜 갔냐? 다시 정리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른 데 다 맡겨놓고 너는 저 심신상골에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이 유배 간 사람이 거기에서 막 밖에 내를 갖다 이렇게 치갖고 보낸 사람을 욕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소문이 어디로 가냐? 나라님한테 들어갑니다. 들어가갖고 사약이 내려와요. 사약이. 유배 간 사람이 내가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누굴 챙기지도 못하고 적을 많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하고는 이렇게 조금 이게 좀 정리를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세상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생각 안 나던 게 나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책 쓸 시간이 있는 거죠, 지금. 책을 쓰다 보니까 책을 써갖고 구석에 좀 놔놓고 했더니 어느 날 누가 와요. 사자가. 시험 보러 왔는데 조금 이렇게 차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저 구석에 무슨 서책이 저거 새 거 같은데 이래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거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요렇게 조금 적어봤네 하고 같이 논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임금한테 가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지금 서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걸 가지고 와보니까 임금이 이걸 쳐다보니까 이 시대에 지금 딱 필요한 책이 나왔거든. 그때는 이 사회가 지금 조금 힘들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 그게 딱 나와. 그러면 임금이 빨리 불러 올리라고 인재를 그래 섞여놨다고. 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그때 주어진 자리가 아니고 자리가 뛰어넘어서 요 자리를 쓰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할 때는 지금 유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공부해라. 응? 어려울 때는 공부를 해야지. 어려울 때 내가 빠닥거리면 그러면 너는 더 힘들어져요. 인간을 어렵게 해놓은 거는 공부하라고 어렵게 해놓은 거고, 그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금덩어리만 많이 준다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노력한 게 그 뒤끝은 정확하게 하느님이 줍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자영업을 하면서 영업이 안 된다. 공부하라 하시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요렇게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면서 내한테 한 사람의 인연도 바르게 대하면서 공부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록 너를 딱 보다가 이제부터 막 사람이 오죠. 다시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요렇게 이해하십시오.